사람이 무너질 때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 질문으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. 결혼식장에서 신부 보아가 도망친 이후 이지혁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. 대리 자리에서 이미 사표를 낸 상태였기에 회사로 돌아갈 곳도 없었고 집안에서는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던 백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.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마주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. 너 제정신이야? 백수 주제에 결혼으로 한탕 노리려 했던 거냐? 사내 자식이.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더럽게 돈에 팔려가지 말았어야지. 이놈아.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는데요. 이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. 마음이 이미 부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집 밖으로 나도는 이지혁의 모습은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. 수염도 깎지 않고 술에 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. 후배들이 지나가며 신부한테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수군대는 소리조차 들렸습니다. 그때마다 이지혁은 소리를 지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술잔을 비웠습니다.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. 자신이 좋아했던 이지혁이라는 사람이 사실 조건을 보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실망했었는데요. 그런데 지금 보니 화려한 껍데기마저 벗겨진 이지혁은 그저 힘없이 무너진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.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은호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박성재였습니다. 성재는 늘 그랬듯 이지혁에게는 친구로, 은호에게는 다정한 조력자로 남아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. 결혼식 이후 충격을 받은 은호를 위해 성재는 부쩍 챙기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. 은호 씨,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녀요?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. 은호 씨 힘들면 그냥 말해요. 나라도 곁에 있을게.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이지혁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, 성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. 반면 성재에게 이지혁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. 늘 자존심 세우던 친구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성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야 이지혁, 너 뭐 하는 거냐? 계속 술만 퍼마시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?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. 하지만 이지혁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며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습니다. 친구의 분노도 가족의 실망도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은호는 점점 더 성재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면 성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. 은호 씨, 나 근처에 있는데 데려다 줄까? 오늘 힘들었죠. 그냥 푹 쉬어요. 내가 다 알아요. 그런 말에 은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.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. 왜 나는 지금 이지혁이 아니라 성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걸까? 하지만 이지혁은 세상과 맞서 싸울 힘조차 없으면서도 하지만 기묘한 희망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. 보아만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. 그렇게 믿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는 보아가 자주 다녔던 카페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보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남겨졌던 소지품까지 뒤적이며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련스럽다라고 수군댔지만 이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모든 게 무너진 삶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마지막 지푸라기가 보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친구가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끝내 허망한 환상에 매달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. 야, 이지혁. 제발 좀 정신 차려라. 보아 씨가 돌아온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? 널 떠난 사람을 왜 붙잡고 있냐고?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. 하지만 이지혁은 성재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. 아니야, 그 사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그 말에 성재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. 이 자식아, 넌 지금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냐? 은호 씨가 널 걱정하는 거 알기나 해? 그런데도 넌 도망간 사람만 찾고 있냐고. 이지혁은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.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보아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. 그 집착은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재마저 지쳐만 갔습니다. 은호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. 이대로 외면해도 되는 걸까? 아무리 실망했어도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?
하지만 이미 성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저울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. 성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. 은호 씨, 사실 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. 지금도 그래요. 은호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옆에 있을 거예요. 그 고백에 은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. 한편 이지혁은 집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. 동생들마저 그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. 형, 나는 형 인간 같지도 않아.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? 형은 우리 집안의 수치고 실패자야. 그 말에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제 자신을 붙잡아줄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. 이야기는 여기서 긴장감을 남깁니다. 과연 은호는 끝내 무너져버린 이지혁에게 손을 내밀게 될까요? 아니면 항상 따뜻하게 곁을 지켜준 성재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될까요?